안녕하세요. 인셉션 강의 미적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영상에서는 제가 미적분 중에서 이제 수열의 극한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이라고 하는 거, 제 첫 번째 질문은 미적분을 우리 공부하는데 왜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것을 맨 앞단원에 배정해 놨을까? 그래서 왜 수열의 극한을 배우고 미분 적분을 공부하기 시작했을까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수투 앞쪽에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열심히 처음에 공부해서 수열의 극한까지 왔는데, 수열의 극한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수렴부터 확인을 해보죠. 자, 우리가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다라고 하는 기호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기호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서 an이라는 수열의 극한값은 알파야 라고 이제 잘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처음 공부할 때 이 식을 보면서 화살표와 등호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잘 확인이 돼야 되겠죠. 화살표와 등호를 구분한다. 잘 확인하고 계십니까?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번호가 무한히 계속 커진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화살표죠.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an이 알파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실제 an이 알파일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파악해야지 합성함수의 극한이 나왔을 때 화살표냐 등호냐에 따라서 또 합성에서는 극한값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잘 짚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식을 우리가 바꿔서 an이 알파다라고 한다면 실제 an이라고 하는 이 수열과 알파라고 하는 값의 차이의 극한값은 다시 어디로 갈 것이다? 0으로 수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개념도 여러분들이 더불어서 같이 정리를 해 두셔야지 나중에 우리가 더 심화된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정리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열이 계속 하나의 값으로 다가가거나 그 값이 계속 나올 때를 우리가 수렴이라고 할 텐데, 그럼 발산이란 무엇이냐? 그럼 발산은 수렴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발산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발산을 보통 우리는 무한대로 가거나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아니면 진동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발산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의 값으로 가지 않는 방법은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거나 아니면 진동하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상태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발산, 수렴하지 않는다가 하나 더 있었는데, 함수의 극한에서는 좌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이 어떻게 되면 이게 서로 같아야 수렴하는 건데, 이게 서로 같지 않으면 이것도 발산이야 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뭐 진동과 비슷한 느낌으로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수렴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이 네 가지 정도로 생각해서 정리하면 충분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리를 해볼 텐데, 보통 우리 처음에 극한이다 라고 하면 이런 정리를 배우잖아요. 어떤 수렴하는 수열 AN, BN에 대해서 AN 알파로 수렴하고 BN 베타로 수렴하면 AN을 K배 하면 K배 알파가 되고 AN, BN 풀마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고, 여기 곱하면 알파 베타가 되고, 나누면 0이 아닐 때 베타분의 알파가 된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본 성질로 공부를 했을 텐데, 이 기본 성질 사실 우리가 익숙한가요? 그래서 제가 두 문제를 던지면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여러분이 이미 이건 다 값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냐면 위에 있는 거 쭉 제곱해서 더하면 3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뭐 이걸 2로 묶어서 약분하면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이런 성질들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잠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분명히 앞에 어떤 성질들을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첫 번째 이 식에서는 이런 고민을 잠깐 던져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걸 다 하나하나 띄워보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식이 n세제곱분의 1일 거고요. 두 번째 식이 n세제곱분의 2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이 n세제곱분의 3의 제곱이 될 거고, 이렇게 가서 맨 마지막 식은 n세제곱분의 n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이 각각의 수열들을 보면 각각의 수열은 다 수렴하는 수열 맞습니까? 다 수렴하죠. 각각은 다 0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 덧셈은 각각의 수렴값으로 분리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살펴보시죠, 여러분. 얘네들이 다 수렴합니다. 다 수렴해서 다 0으로 수렴하는 거니까 이건 다 더하면 각각이 0이니까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이니까 이건 그냥 0이 되겠네 라고 생각한다면 답을 맞출 수 있을까요?
답을 맞출 수 없죠. 왜냐하면 답은 우리가 3분의 1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왜 안 될까요? 이런 고민을 또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겠죠. 분명히 이 정리에서, 정리니까 당연히 성립하는 거잖아요. 정리에서 덧셈은 분리가 된다 그랬는데 안 되네 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덧셈을 분리할 때는 이렇게 무한히 많이 나가 있는 것들은 안 되겠구나, 무한히 많을 때는 하나하나 쪼개서 계산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또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이 각각의 값이 0으로 수렴하지만 각각의 실제 값은 화살표로 0에 가까워지는 거지 실제 값은 0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0이 아니면서 0에 가까워지는 이 무한소들을 무한히 많이 더하면 어떤 값으로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수렴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을 계산할 때는 쪼개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식으로서 계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걸 뭐 두 번째 이런 정리가 나온다면 이런 것은 우리가 개수가 유한할 때는 분리할 수 있지만 개수가 무한히 많을 때는 식으로 계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이거 무한의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별 생각 없이 우리가 그냥 2로 묶어버리면 여기가 다시 1, 2, 3, 4, 5, 6 이렇게 나가니까 위아래 약분해버리면 그냥 2분의 1만 남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답은 2분의 1이다 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이걸 n에 관한 식으로 쭉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풀어서 정리해도 역시 2분의 1이 나옵니다. 위에 거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되고 그것은 2배니까 또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배 하니까 약분하면 또 2분의 1이 나오겠죠. 근데 잠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건 1부터 n까지 더하는 건데 무한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무한히 다 더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자연수를 무한히 더해서 이 전체의 합을 제가 S라고 이렇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것은 짝수들을 무한히 더하는 건데 짝수를 무한히 더하면 분명히 이 짝수들은 이 위에 있는 자연수의 부분집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S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S 중에서 누구만 뺀 거야? 홀수 부분의 총합을 빼버린 거야 라고 생각하면 위의 합보다 아래 합이 더 작은 합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분수 값으로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수 있지? 라는 의심도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분명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게 무한히 나간다라고 했으니까 이 무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짜 무한히 보낸 상태로 놓고 너도 끝없이 가, 너도 끝없이 가 라고 해놓고 계산할 수는 없다. 그렇게 계산하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이런 것들은 다 1대1로 대응시킨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니까 둘 다 n번째까지만 놓고 계산한 다음에 그걸 무한대로 보내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한급수가 등장하면 부분합의 극한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이런 것을 계산할 때도 얘도 n번째까지만 써놓고 그 둘의 관계를 계산하는 것이지 실제로 얘도 무한히 보내보고 얘도 무한히 보내가지고 그 무한 중에 누가 더 개수가 많냐, 누가 더 개수가 적냐, 누가 누구의 몇 배냐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자연수라고 하는 것과 짝수를 나열해도 동일하게 다 대응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관계를 우리가 매번 파악하기는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같은 개수 n번째 한까지만 놓고 판단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 그리고 그것을 다시 부분합의 극한으로 계산할 거야 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이제 갖고 계시면 좋겠어요. 근데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가 그냥 처음 보면서 의심이 들면 어느 순간 문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처음 공부할 때 이렇게 하겠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정리했는데 실제 저는 이 고등학교 때 정리 1을 딱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뭔가 당한 느낌이다, 사기당한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리 1에서는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 이런 성질을 갖는다 라고 하고 다음 페이지 문제를 넘겨서 봤더니 수렴하는 수열들에 대해서는 거의 문제가 안 나오고 한두 문제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다 수열과 발산이 섞인 문제들만 막 나오는 거야. 또 마찬가지야. 4번에서 bn분의 an 했는데 bn은 0으로 안 간다라는 조건을 두고 베타분의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했는데
뒤로 가면 0분의 0꼴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 이거 뭔가 당한 느낌인데 이렇게는 왜 정리를 안 해주지? 라는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이런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정리? AN이 수렴하고 BN이 수렴하면 둘 다 수렴하니까 더해도 수렴한다라는 생각을 했잖아. 그러면 하나는 수렴하고 하나는 발산하면 그때의 합은 어떻게 되지? 라는 것들을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이것을 열심히 정리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빈칸에다가 수렴하고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 이것을 쭉 정리를 하면 이제 다음 영상에서 저랑 같이 이 정리를 한번 하고요. 이 정리가 끝나고 나면 뭐가 있냐면 참거짓 판단하는 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이 참거짓도 같이 이제 판단을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게 다 정리가 됐는지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실전 문제로 들어가서 계산은 또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꼼수도 우리 같이 써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이 빈칸 채우는 것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